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10년 뒤에 직업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570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17,14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향후 10년 후 자신의 직업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가 5점, 많이 줄어들 것이다가 1점, 변화가 없을 것이다 3점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570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응답한 결과 감소할 것이다가 44.7, 증가할 것이다가 20.4,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은 앞으로 자동화에 따라서 AI 인공지능이 한다든지 자동화 풍조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의 매표원들이 자동화에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분야별로 직업대 분류별로 보면요. 이 보건의료직이 증가가 38.5, 감소가 25.1, 이 보건의료직만 증가하고 나머지 직종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직업이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업직은 60.3%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설치, 장비, 정비, 생산직은 59.3, 건설, 채굴직은 47.5, 영업, 판매, 운전, 운송직은 53.5,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은 40.8,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는 40.3,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은 39.9, 연구직 및 공학기술자가 38.8,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이 45.7%가 감소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소폭이 앞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큰 것으로서 농림업직과 설치 정비직이 약 60% 가까이 되고요. 건설 채굴직도 약 50% 가까이 되고 영업 판매직도 53.5, 그 다음에 또 높은 게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도 45.7, 이런 쪽이 앞으로 일자리 감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일자리가 증가될 것이라고 의견이 높은 것이 어떤 쪽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건의료직이 38.5% 증가, 그 다음에 교육, 법률, 서비스직이 26.8, 연구직, 공학직이 22.2, 그 다음에 미용, 여행, 숙박업이 29.8, 이런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분류별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분류별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어떤 책인가 하면요. 2019년도 한국직업정보라는 책에서 보고서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면 PDF로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2029년도까지 일자리가 증가될 직업 30개, 감소될 직업 30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일자리가 감소될 직업이 5점 만점에 1.4점인 주유원, 요즘은 셀프 주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두미화원 1.5점, 이용사 1.6점, 출납 창구 사무원 1.6점, 직조기 및 편집기 조작원 1.6점, 표백 염색기 조작원 1.6점, 재봉사 어류직물 1.6점, 어부 및 해녀 1.6점, 세탁원 1.7점, 신발 제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이 1.7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그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동화가 되는 그런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조 표백 재봉이라든지 이런 쪽 신발 제조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거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직업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런 특징. 반면에 일자리가 증가된 직업은 항공기 정비원, 수의사, 보조원, 반려동물 미용사, 소방관리자, 보건의료관리자, 사회복지관리자, 요양간호사 및 간병인, 로봇공학기술자, 직업치료사, 일반간호사. 특징은 이게 5점 만점에 약 3.9점, 3.8점대 해가지고 30개 직업 가운데인데 특징은 이 항공기 정비원, 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 조사된 것인데 항공기 정비원이 높게 나왔고 애완동물 여기에 따라서 수의사 보조원이 증가되고 있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겠죠. 안전에 관해서는 소방관리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보건의료, 사회복지, 요양간호사, 그 다음에 간호사, 직업치료사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로봇에 따라서 로봇공학기술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이 있고 30가지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할 때 몇 가지 시사점은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확실하게 보급될 것이면 우리나라에 많은 직업이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직업별로 실제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감소되면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소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 학과 조정도 돼야 되겠다. 지금 대학의 학과가 기존의 어떤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학과 동문들 뭐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위해서 앞으로 10년 뒤를 바라본 어떤 대학의 학과 조정도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2019년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이렇게 적용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이후에도 과연 직업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언택 시대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직업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실제로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기술 과정이라든지 실가 과목에서 이런 쪽을 사회 과목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에서 나오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아이들한테 총 이렇게 제공 740개 직업별로 이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570개 직업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런 쪽을 좀 해서 학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